전세 입주 한 달 만에 베란다 누수. 와, 좀 힘드시겠어. 4월 중순에 입주했고요. 2달 전에 입주했고 이제 곧 2달 돼갑니다. 집 볼 때부터 베란다 페인트가 심하게 벗겨져 바닥에 페인트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누수 문제가 이게 임대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게 예측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여서 이런 부분에 이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 최대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볼 때부터 베란다 페인트 15개 받아 계약할 때 보수를 얘기했고 페인트를 새로 칠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얘기가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보수가 그 당시 만약에 계약을 할 때 이게 세입자분이 알고 계셨으면 방수를 얘기를 하셨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이제 계약서에 안 적은 게 조금 큰 실수일 것 같네요. 이때 원인을 찾았어야 했는데 임시방편으로 대처한 것부터 잘못이었는데, 입주에서부터 페인트 가루가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거 워낙 미미하긴 해서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겠지 하고 그냥 지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습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페인트가 뜨고, 아, 제가 이거 알죠. 지난주 금요일에 비가 와서 물자국까지. 비가 오면 그냥 무조건 새나 보네요.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이 집이 근대 임대인 부동산, 제가 계약한 부동산, 이 공동중개로 저는 계약한 부동산에 사진 찍어 보내고 연락을 했고, 그 부동산에서 임대인 부동산에 연락처를 주면서 그쪽으로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저 임차인 부동산에서는 물건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임대인 부동산으로 직접 연락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주말이 지나고 화요일인 오늘이 되도록 연락 한 통이 없어서 제가 다시 계약 부동산에 연락을 했고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자기는 서울에 있으니 알아서 설비업체 불러서 원인을 찾아보고 비용이 많이 나오면 반반 부담하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소리를 해야 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네. 반반하자고 했을 때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들어온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2달밖에 안 됐고 물이 계속 샜으면 원래 이 물건의 하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내가 알아보니 보통 집의 문제는 임대인이 부담해서 수리하고 보험을 가입해놨으면 보험 처리를 한다더니 계속 얼마 몰라서 일단 부동산이랑 얘기를 하겠다 전화를 끊고, 일단은 임대인은 이거 누수 관련해서 보험을 안 들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다시 계약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통화 내고 전달했더니 계약부동산이 임대인한테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내시라고 얘기를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부동산이 두 개잖아요. 근데 지금 잘못은 이제 임대인 측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임대인 측 부동산에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근데 임대인 측 부동산에서 뭔가 이게 협조를 잘 안 해주면은 임차인 측 부동산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임대인 측 부동산도 얘기가 되면 임대인 측 부동산이랑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임대인 측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네, 상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 부동산에서 임대인한테 연락하는 거는 상도가 아니란 얘기를 저도 들어서, 그래서 이왕이면은 임대인 측 부동산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임대인한테 얘기하게끔 하셔가지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임대인 측 부동산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임차인 측 부동산 연락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계속 임차인 측 부동산만 연락을 하는 건 계속 건너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인 측으로 바로 연락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부동산이 아니라 임대인 쪽 부동산과 상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임대인 부동산하고 그럼 통화해서 해달라고 했고, 계약 부동산이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일단 예,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건 베란다 누수하자는 임대인이 전부 책임지고 보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원래는 누수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건물 자체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자의 어떤 보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간과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그 누수가 될 만한 가능성들의 요소적인 모습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선택한 임차인분에게도 일부의 과실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계약한 부동산이 자꾸 여기서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개입 안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이 중개해 주는 거 아닌가요?
임대인 측 부동산이 있으니까 굳이 임차인 측 부동산에서 나설기가 조금 불편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임대인 측 부동산이랑 얘기를 하세요. 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이거를 제가 한번,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보수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적극적으로 보수를 안 해주는 게 되는 경우는 이제 소송으로 낼 수가 있는데, 소송으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인분도 이게 누수의 가능성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해서 넘어간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부는 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조항에 법률이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민법 보시면은 민법 제 623조를 보시면은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주택 상태면 크게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지금 누수는 일반적으로 그 내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누수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내가 사용하는 공간에 이게 누수가 되면은 이게 사용 수익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 623조 요 조항을 들어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유지 의무화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수리하게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일단 있어서 소송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제가 소송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소송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걸로 소송이 가능은 하다라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623조가 있고요. 또 다시 다른 이거랑 유사한 게 758조항이 있어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렇게 돼가지고, 물론 이게 공작물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이거는 주택인데 일단은 다른 거지만 약간 유사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돼가지고 그 공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원래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요건데, 지금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안 되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파트 1001호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세입자인데 1001호에 살고 있었는데 뭔가를 인테리어를 하면서 조금 일부를 고쳤어요. 근데 누수가 발생해서 901호에 있던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 벽지 다 젖고 가구 망가졌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위에 1001호의 세입자가 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입자가 이걸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고, 근데 지금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들어간 집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임차인분께서 그 시설물을 딱히 건드린 건 없으세요. 그럼 원래 그 물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민법 623조에서 임대인의 목적물이거든요. 그 목적물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적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요거를 참조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점유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임차인이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서 손해가 커지게 되면은 임대인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임차인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요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이항 규정은 수목의 채식 또는 보증, 이거는 일단은 다른 거니까 빼고, 제 2항의 경우, 또 이것도 2항과 관련된 거니까 얘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항만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요 법적인 거를 조금 참조하시면, 일단 지금 세입자분께서는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이거를 수리하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재판까지 간다고 하면 수리를 임대인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임차인분도 이러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문철의 블랙박스처럼 몇 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거도 보면 예를 들어 소유자가 8에 임차인이 2 이런 식으로 소유자 책임 7에 임차인 3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임차인분이 조금 적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 과실을 얼마나 높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소송을 하더라도 임차인분이 어느 정도 피해는 볼 수 있을 상황이 돼버려요. 즉 지출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통 새 들어가신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참고 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네, 일단 요 부분 좀 참고하시고 잘 한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